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아파트 촬영왔는데요. 예, 들어오세요. 네. 먼저 열어주시고. 24시간 돌아가는 CCTV 모니터로 빼곡한 세평 공간. 이곳에서 경비를 서는 이는 올해 84의 김지호 씨입니다. 여보세요. 아, 그러세요? 몇 호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서 연락 오셨나 보네요. 이 전기가 갑자기 또 나갔다. 뭐 차단기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됐는지 가서 방문해가지고 뭐 차단기가 떨어지면 다시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 불편 접수 외에도 외부 차량 단속, 주변 경비 등 할 일은 꽤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날 하루 동안 총 5명이 경비를 설 예정입니다. 제가 뭐 아침에 7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가로등 다 소등시키고 또 이제 한 10시 반서부터 11시 사이에 이제 교대자가 또 나와요. 그 교대자가 이제 저 말고 이제 뭐 4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한 2시간씩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되겠죠. 보통 경비 근무가 24시간 혹은 12시간 교대인 걸 감안하면 좀 이례적인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경비 초소에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상 없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예. 저도 근무를 잘 서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하십시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대 일지 작성을 끝내기가 무섭게 밖으로 향하는데요. 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이동용 장바구니 정리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건 뭐 여기다 쓰시려고 일단 놔두세요. 이거는 여기 놔두면 그 여사님들이 시장 보고 여기 마을버스 내리고 이렇게 무거운 채소라든지 들고 여기까지 와서 저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고 끌고 가면 예. 퇴직 전까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했다는 그 난생 처음 해본 경비 일은 힘들기보다는 흥미롭습니다. 일이 많네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아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못하죠, 그죠? 앞서 경비를 선 김지호 씨와 임철주 씨는 같은 해병대 출신. 둘 사이를 잇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겁니다. 대체 주민들이 직접 경비를 서게 된 까닭은 뭘까? 평소에는 그 집안에 있는 가정사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터놓을 만큼 친했는데 사실 뭐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뭐 가족 아니면 친형 뭐 이런 분들 아프다는 얘기랑 꼭 같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족처럼 각별했다는 이는 바로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경비 일을 한 한대수 씨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이중한 병이다 이렇게 해서 내일 출근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술만 뭐 이렇게 췌장암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집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중한 병도 알고 이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일을 그만두게 될 거라 생각했던 그때 그분이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어떤 질병을 해서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그냥 자를 수는 없잖아요. 한 경비원이 암을 이겨내고 돌아올 때까지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고 기다리기로 한 것. 게다가 그 2사람 근무 중에 한 사람이 빠지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주민들끼리 이거 이 사람 이제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나올 때까지 주민들이 그냥 뭐 조금 수고해가지고 경비를 쓰자. 여기에 많은 이들의 따뜻한 배려가 더해지며
한대수 씨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데요. 예, 한 선생님, 저 나인이 아파요. 아, 예. 지금 뭐 몸은 좀 어떠세요? 지금 오늘 좀 좋아요. 아, 예. 목소리가 며칠 전보다 훨 낫네요. 잘 먹으라고 어제 그저께도 예. 못 먹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어지러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뭐 약도 안 주고 무조건 먹으래. 잘 먹으래.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잘 일단은요. 먹어야 예. 잘 먹어. 현재 한대수 씨는 자택에 머물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몸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수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항암 지금 몇 차례 받은 거죠? 6차요. 아, 6차. 아, 예. 이제 2차만 더 받으면 돼요. 이제 그럼 이제 수술하고. 예. 예. 한 선생님은 그 뭐 집중이 강해가지고 잘 될 거예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돌아보면 유난히 경비원을 향한 갑질로 얼룩졌던 2020년. 단단한 갑과 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분노와 처벌 같은 강경책보다는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걸 주민들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이 그 손자, 손녀, 그다음에 그 사위, 그다음에 그 따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요걸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 아파트의 따뜻한 동행은 그래서 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아, 예, 이거는 뭐 아주 값진 거죠. 한 경비원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주민들.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될 그날을 이슈본 제작진도 응원하겠습니다. 아픈 경비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경비를 서고 해고의 위기에 놓인 경비원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감축을 막아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만나보기 힘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안아주고 배려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임을 느끼게 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아파트 주민인 이준희 씨가 집 앞에 팻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팻말을 이제 붙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어렸을 때 뭐 한마디 말이지만 좀 보고 작은 힘을 좀 얻으셨으면 조금의 마음의 위로를 같이 가져가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어 달았다는 팻말. 문고리에는 귀여운 쇼핑백에 간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준희 씨가 간식까지 준비하며 응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준희 씨 집으로 반가운 선물을 배달해주는 택배 노동자입니다. 고생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준희 씨. 보통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저녁 늦게쯤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8시, 9시 돼도 저희 집 앞에서 그 택배 트럭 그런 거에서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 모습을 자주 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30대 택배 노동자가 또 한 명 숨져서 올해만 벌써 10명 넘는 택배 노동자가 숨진 상황에서 최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사가 되게 많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이나마 좀 시민으로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평소 활동하는 봉사 단원들과 함께 SNS상에서 응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각자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문구를 쓰고 그림을 그려 넣은 각양각색의 팻말들. 이 팻말들은 택배 배송을 위해 방문한 택배 노동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두고 간식을 함께 비치했다는데요. 비타민 음료라던가 초콜릿이나 당 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놀랐다는 준희 씨. 그만큼 그들의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택배 배송을 줄이는 착한 소비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거는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약간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이런 게 진짜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지금 시대에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필품 중에 그런 되게 무거운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조금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분들도 좀 배송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안 그래도 그런 캠페인을 직접 해보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알게 모르게 줄이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다는 준희 씨. 이런 노력에 택배 노동자들은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사실 이런 캠페인을 제가 안 했다면 그냥 남남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좀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으로 고생해 주시는 분들과 공감도 쌓고 그리고 또 작은 힘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그런 좀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부도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택배 회사들도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더디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이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일 것 같거든요. 코로나 시대가 사실 겪어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저는 느껴져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되게 집에서 잘 쉬지도 못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저희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눠보려고 위로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올 한 해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 사회에 변화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거침없고 엉뚱한 입담으로 인기를 끈 후지타 사유리 씨. 지난달 자신의 SNS에 등남 소식을 공개합니다. 그의 출산 소식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건 사유리 씨가 아직 미혼이기 때문. 즉 결혼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신, 출산해 혼자만의 가정을 꾸린 겁니다. 사유리 씨의 출산은 당장 한국 사회에 비혼 출산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이제껏 한 번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한 주제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 농축돼 있던 그 분위기를 톡 터트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길을 열어놓은 두 대, 이것은 권장할 일도 또 이것을 막을 일도 아니다. 그렇게 쏘아 올린 비혼 출산 논란. 여성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좀 솔직히 한국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사회적인 그런 시선을 의식을 하질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선택이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공감의 배경에는 결혼이 더 이상 생애 과업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됐습니다. 특히 미혼 여성은 미혼 남성에 비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김수현 씨와 박지은 씨도 진지하게 비혼을 고민 중입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이 한 7이면은 하고 싶다는 사람이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하면은 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여성으로서 네. 이들이 결혼을 꺼리게 된 데에는 기성 결혼과 가족 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탓이 큽니다. 육아를 대부분 여성이 많이 떠맡아서 하니까요. 뭐 지금 요즘에는 반반 나눠서 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떠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여성이 육아와 가사 분담을 떠안고 있는 마당에 비혼이라고 혼자 아이를 키우지 못할 게 없다는 건데요. 비혼 출산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훨씬 효과적일 거란 생각. 하지만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비혼모는 약간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저는 그런 시선을 못 감당할 것 같아요. 네. 시선이 약간 두려우신 거구나. 현행법과 제도에선 여성 혼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점도 장애물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금전,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 없는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고 체외 수정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비혼 출산이 불가능에 가까운 건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 규정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대한산부인과 학회는 법률적 혼인관계에 국한됐던 정자 공여 시술 대상을 사실혼으로 확대합니다. 여전히 비혼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일단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이 가능하게 윤리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일단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면은 어쨌든 이게 합법이고 좀 사회적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한 사람도 떳떳할 수 있고 바라보는 사람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저게 나쁜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유리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을 계기로 이제 막 비혼 출산 논의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사회. 한때의 이슈거리가 아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새로운 가족 형태 인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2020년은)
유독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컸던 해였습니다. 올 초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그랬고요. 해외 팝 차트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BTS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이 초대박이 나며 해외에서 사랑을 도차지했는데요. 그 비결의 원인을 들어보았습니다.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들썩들썩 춤을 추는 사람들. 피부와 머리 색깔 등 생김새는 제각각이지만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동작을 선보이며 실력을 과시합니다. 흥폭발하게 만드는 노래와 춤. 이번엔 원본 영상으로 제대로 감상해 보시죠.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이 영상.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제작을 의뢰해 지난 7월 30일 공개했는데요. 수많은 패러디 영상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이 영상의 제작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 서경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2003년도부터 광고회사에서 근무해서 지금 17년 차, 곧 이제 18년 차 되는 광고인입니다. 기존 바이럴과는 다른 색다른 걸 만들어 달라라는 게 그냥 오더 사항이었거든요.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지 않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퓨전 국악풍의 배경음악을 선정한 것 모두가 시험적인 시도. 보시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막 뭐 3년 전부터. 예,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사실 뮤직비디오거든요. 아기상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기네스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감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짠 거긴 하죠. 무엇보다 백미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날치 밴드의 음악을 사용한 겁니다. 저희 애도 6살인데 이거를 이제 음악을 이제 아티스트 후보를 두고 집에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들으면은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다음 춤도 추고 이거는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면 되게 뭔가 땡기는 리듬감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들이 이날치 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들리는 대로 가사를 흥얼거리는 것만 보고 이날치 밴드가 통할 것이라고 확신한 소송경 CD. 해외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이날치 밴드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활동한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케줄이 많았어요. 근데 관객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정들을 많이 소화하면서 한편으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감하고 획기적인 시도는 대성공했고 1일 1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제머리를 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억 단위라는 뷰를 이게 정말 실화인가 아직도 좀 체감이 안 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되게 편견 없이 잘 받아들여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것 같아요. 광고가 큰 열풍을 일으킨 만큼 수상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1편이 나온 지 약 석 달 만인 지난 10월 강릉, 목포, 안동을 배경으로 한 한국관광 홍보 영상은 2탄까지 나오게 됩니다. 2편에선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영상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1차 캠페인을 하고 나서 이제 2차 캠페인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조회수를 올리고 또 달라 보이게 할까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군가의 스토리텔링을 좀 녹여놓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는 탈을 쓴 토끼가 나옵니다. 토끼가 도망 다니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앰비어스가 쫓는 컨셉이고, 그래서 곳곳에 토끼를 저희가 숨겨놨어요. 이 반면에 이제 또 강릉편에 보시면은 그 바닷가에 별주부가 요만하게 한 2초, 1초 정도 보여요. 그걸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약간 다시 보기를 유도하는 장치를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게 있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팀장님. 과감한 영상이 탄생되기까지 한국관광공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3년 전, 4년 전에 했었다면 저는 절대로 통과 못했다고 생각해요. 거의 수정이 돼서 덕지덕지해졌을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는 한국관광공사 내부의 유연한 분위기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적극 행정에서 저희가 총리님 주재에서 하시는 그 행사에서 공공부문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이번에 제가 상급 팀장이었는데 특별 승진해서 2급 팀장으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진까지 감사합니다. 예.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홍보 영상으로 인한 관광 특수는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그날 수많은 외국인의 방문을 기대해 봅니다. 손잡아주고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2020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